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다인 시작하겠습니다. 봄이죠. 봄은 왠지 설레고 두근거리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도 그럴까요? 설레기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체적인 방향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두 분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취업 스피치의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구하시고 네. 도출하신 결론 네. 잘 전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가 운전을 하면 처음에 운전할 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시는 분들 기억나실 것처럼 우리 취준생분들도 역시 처음 운전한 초보 운전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시려고 하는 취준생분들 제 내비게이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차연입니다. 네, 차연희 대표님 공감이 팍팍 됩니다, 진짜. 우리가 초보 운전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취업준비생분들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좀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원래 이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막 공채가 막 그렇죠. 우르르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지금 현재 올 2021년 상반기부터 수시 채용이 시작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수시 채용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력 수준 또한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이럴 때 경력을 여러분들 수시 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2주 동안 살펴본 NCS 직업 기초 능력만 해도 사실 보면은 직무 능력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경험을 신입들이 어디서 쌓습니까? 라는 그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렇죠. 요즘 수시 채용이 많이 늘어났죠? 추세가? 네, 지금 뭐 이따가 또 소개를 네네.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네. 예전에 채용 방식은 정기 공채를 그렇죠. 통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한 다음에 사원 연수 교육이나 OJ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합한 사원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양성해오는 그런 과정이 과거 인사팀의 고유한 아주 중요한 업무였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짜 지난해부터 채용 시장이 정말 빙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얼어붙었는데 네. 올해 채용 계획들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네. 살펴볼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 중에서 이번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했는데 네.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가 17.3%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의 63.6%의 기업이 채용 계획이 없거나 경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미루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좀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채용 트렌드 중 하나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채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채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수시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공채 대비 수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우선 말씀드리기에 네. 앞서서요. 네. 우리가 경력직만 수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입직 수시 결국은 신입들에게도 능력을 검증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추세를 볼 수 네. 있고요. 이제 그런 최근에 정기공채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어떤 수시 네. 채용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취업 네.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요. 기업 5곳 중에 4곳이 되게 많죠. 수시 채용 그러니까요. 확대에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입 공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앞으로 5곳 중에 4곳이 확대를 하면 정말 5곳 중에 5곳까지 정말 수시 채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좀 두 가지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기회를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이 드는데요. 수시 채용은 그 TO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채용을 이제 하는 형태를 우리가 수시 채용이라 볼 수 있고요. 상시 채용은 이제 언제든지 내가 자소서나 이력서를 충분하게 이제 만든 다음에 제출을 하셔서 상시 채용 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 이제 기업에서 필요할 때 면접을 즉시 보겠다라는 상시 채용의 풀 제도를 여러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주요 그룹들 신입 공채 방식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삼성은 진행을 했고요. 네. 공채 3월, 9월, 그다음에 현대차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죠.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 100%로 수시 채용을 전환한다고 했다는 네. 등의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렇죠. 기수 문화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진 않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배경 하에서 대기업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변화가 시작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진행이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네. 앞서서도 차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5곳 가운데 4곳이 찬성이고 네. 수시에 찬성이고 앞으로도 공채를 아예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한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80%가 수시에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변화는 뭐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대기업들 중에 아예 이미 공채를 폐지한 곳도 있죠. 네, 네. LG그룹입니다. 네. LG 역시 2020년부터 공채를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연계형 인턴으로 선발을 해서 4주가량 함께 근무를 하고 직무 적합도를 평가한다라는 거에서 역시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경상계열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은행권들이 이제 수시 채용으로 이제 공채 제도를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공채가 약간 있었으나 수시랑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결국은 수시로 가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결국은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던가 영업점의 어떤 폐쇄라던가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점에 배치될 수 있는 그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지 않게 됐고요. 결국은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거에서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기업들을 보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 직무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 행원 이런 어떤 직무가 아니라 디지털 ICT 수시 채용 이런 형태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디지털 IT, IB, 뭐 자금, 이렇게 수시 채용 이런 어떤 흐름의 형태에서 은행의 형태에서 디지털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그러면 은행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디지털 역량을 키워서 디지털 IT 금융 인재로서 네. 여러분들이 채용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좀 역량을 좀 전환하는 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업들의 정기 채용의 폐지 움직임은 이제 더 빨라질 거고요. 네. 500대 기업들도 역시 50% 이상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겠다라는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조만간 공채가 많이 사라지겠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읽혀요. 흐름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앞서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진행하면서 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규모를 줄이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안 줄인다라고 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한테는 뭘 걱정해야 되냐. 결국에 그 일자리를 누가 갖게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경쟁자가 뭐 나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의 친구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경쟁자가 어디선가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경험과 경력을 조금 쌓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도 앞서서 뭐 안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일부러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기업들도 적응을 하는 과정인데 이유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 대표님. 네. 우선 첫 번째는 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입장인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원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제 기업이 이렇게 기술이 쏟아지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기업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인재를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네. 능력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인재 확보라는 건데요. 대규모 정기 공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대기업도 한 30% 가까이가 퇴사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근속성이 좀 낮아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인력 확보에 대한 효율성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안 대표님 말씀 중에 예전에 과거에 네.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직원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그렇죠. 뽑아서 한 3년 정도 네네. 가르치고 네.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뭐 억 단위가 네. 들어간다라는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네. 공채에도 네. 100명 채용에 5억이 든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5억이나 든다고요? 저는 2.5억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직무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계획하고 또 신입사원을 일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신입사원이 배치될 시점에는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해 상황에 맞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비용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사실 인사 쪽에 있어서는 이 채용이라고 하는 5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비용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 마케팅에 그런 금액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돈들도 좀 이제 아까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비용이 뭐 많다. 적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의미보다는 네.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시로 빨리빨리 전환해서 비용도 조금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뽑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사람을 뽑을 때 특히 인사 쪽에서는 적재적소라는 말을 그렇죠. 상당히 많이 쓰는데 네. 확실히 수시 채용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딱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게 직무 중심의 인재 채용이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수시 채용을 통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증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 채용이 확대됨으로써 직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공개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지원자들은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돼 있고 그 기술된 역량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입장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인건비를 좀 더 최소화하고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이라고 아까 비용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또 비용이라는 또 비용인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정말 최대한 짜고 계속 짜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기업의 입장 이런 것들을 취준생분들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렇죠. 또 비용도 좀 줄이기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트렌드니까요. 우리 구직자분들께 잘 이해를 하시고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싶은데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문제 해결, 우리 모두의 숙제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같이 한 덕분에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범부처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올해 1,600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는 올해 총 1,600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전문훈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성 소프트웨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해 여성 재취업 훈련을 하고 산업자원부는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연구원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각 정부 부처들이 교육 훈련을 마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 채용이나 취업을 연계해주고 취업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5월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맞는 원격 학습 관리 시스템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온라인 강의를 열어 수강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창업, 직무 소양, 취업 준비 등에 특화된 23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 전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교육 훈련 과정을 지난해보다 많은 과정을 운영해 총 11,000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부처가 나서서 계획적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경력단절 여성 여러분,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취업시장 트렌드 수시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들어가 볼게요. 결론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아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네. 우선 제가 첫 번째로는 지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네. 관심 과목에 대한 이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공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당하는 직무에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전공 위주로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서 조금 벗어난다면 관심 과목,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관심 과목 위주에 대한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전공 플러스 관심 과목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준생 중에 내가 스포츠 분야를 하고 싶은데 네. 현재 전공은 어문 계열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문 계열이 또 스포츠에 글로벌 스포츠가 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스포츠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서 어문 계열의 무슨 영어든 어떤 중국어든 이런 부분을 같이 융합한다면 어떤 직무적인 어떤 특징을 좀 더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대외 활동과 공모전에 대한 건데요. 사실 뭐 다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무와 좀 더 가깝게 내가 금융 쪽으로 한다 그러면 금융 서포터즈를 한다라던가 유통 쪽으로 한다 유통 쪽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활동 영업 활동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업종에 따른 서포터즈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학회 무슨 대회 프로젝트 대회 이런 것들에 참여해보자라는 건데요. 학회에서는 세미나 지원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논문이라던가 관련 저서들을 이제 공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분들의 학회에서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 그런 학문적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거. 또한 산학협력단이라고 학교에 있습니다. 네. 그런 산학협력단의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산학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업에 있는 기업들과 학교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활동 안에서 기업체와 관련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대학교 전공을 꼭 관심 분야로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있고 지원 분야가 있다면 그 과목들도 꼭 이렇게 들어보는 융합을, 게 그렇죠. 네. 융합을 시키는 게 굉장히 그리고 중요할 것 저는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어떤 직무가 됐든지 간에 네.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은 좀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업 들어가서 경영 활동에 대한 이해, 그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문상경은 당연하고요. 이공계이신 분들도 마케팅 과목을 좀 들으셔서 그 용어도 좀 친숙하게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복수 전공이 이젠 꼭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얘기도 우리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가 네.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는 돈을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종에서 판매 및 서비스, 문서 작성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직업 기초 능력 그 중에서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 하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는 여러분들이 돈 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내가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거라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욕도 들어 먹어야 돼요. 책임이 참아야 생기죠. 돼요. 맞아. 그렇죠. 이런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했는데 제일 좋은 게 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요. 야, 남의 비위 맞추는 거 진짜 힘들구나. 진짜 이 돈 벌기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거라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저 사람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봤다, 저런 걸 해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르바이트는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큰 선생님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케팅 기획하고 싶으시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략 짜는 거예요. 실제 내가 머릿속으로 전략 짜는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에 나가보시면 잘 안 맞아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는 아주 가벼운 것도 괜찮습니다. 어디 집에서 뭐 서빙하는 것도 괜찮아요. 캐셔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편의점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사소통하시고 대인관계 쌓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출해 주시는 게 평가자한테 좀 좋은 그런 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인턴입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죠. 인턴하기가 진짜 일반 정규직 되기보다 그러니까. 더 힘들다라고 네. 하는 되게 좀 이상한 시기가 되었는데 인턴은 여러분들이 꼭 공공기관에 이름 있는 데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곳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저한테 오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네. 체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 아르바이트에서는 그냥 매뉴얼이라는 게 없었어요. 손님 오는 대로 했는데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규범, 규칙 내에서의 내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 왜 전화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복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팩스는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근무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인턴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인턴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르바이트는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체계적인 건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문서 작성도 배워야 되겠다 한다면 저는 인턴 경험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 옆에 경쟁자가 이제 올드루키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에 상응하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인턴은 뭐 꼭 그렇게 아주 네, 큰 이름 기업이 없어도 필요 돼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시 채용 알아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직무 경험은 어떻게 쌓아봐야 되는지까지도 지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수시 채용 이렇게 대비를 해보자, 준비해보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차 대표님. 네, 네. 우선 직무 역량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량 계속 얘기했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검증을 하는데 이 이유는 각 업종별로 직무별로 실질적으로 내가 유통회사에서의 뭐 영업관리와 예를 들어서 IT 회사의 영업관리는 분명히 다르죠.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업종과 산업에 대한 이 분간을 좀 하셔서 경험을 하더라도 좀 더 세분화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 쪽에 가고 싶다. 이렇게 정했으면 편의점이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대형마트 이쪽에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험하시면서 거기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운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물류회사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제조 그냥 공장 현장에 가더라도 물류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나 무역회사 이런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광고, 홍보, 마케팅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럼 설문조사 아르바이트라던가 뭐 공연장이라던가 홍보 대행사 이런 데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재무회계 쪽으로 세무 뭐 법인회사에서 보험사에서 관공서에서 이런 어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서무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하고 싶다. 학원에서 정말 청소라도 하시면서 학원에서의 어떤 운영되는 걸 보면서 교육에 대한 업무 이해를 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라라는 거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수시 채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 기업을 우선 리스트업을 시키시고 그 리스트업된 희망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항상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아까 말씀한 주기적으로 가시라고 네. 그리고 또 가셔서 또 내 역량이 쌓은 만큼 또 업데이트 시키라고 그렇죠. 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항상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재풀 등록이 가능하다면 인재풀 등록을 해놓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네. 관심 기업을 등록해 놓으시면 채용 공고 뜰 때 푸시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 채용도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공채 때하고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공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가능성, 잠재성을 보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연관되지 않은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수시 채용이라 하면 이 지원자가 어떤 걸 준비했는지 연관성을 좀 많이 따질 것 같아서 추상적인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가급적 성과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은 평가자의 눈을 사로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용 트렌드, 수시 채용에 맞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입이어도 확실히 좀 어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하나씩 무기로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치트키 하나씩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조언의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여태까지의 말씀을 약간 좀 뒤엎는 역설적인 말씀을 그래요, 드리고 왜 싶어요. 또?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우리가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꼭 그거를 경험해야만 그 회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학생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럽 여행이라든지 다양한 책을 본다라든지 어떤 회사는 그런 것들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해놓은 게 없어. 나는 그냥 정말 다양한 경험밖에 안 했거든 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또 하나하나씩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또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드셔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시 채용 쪽에도 한번 지원해 보셔서 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너무 자괴감 빠지지 마시고 네. 그 내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차 대표님. 네, 제가 주변 분에게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꿈이 뭐냐 해서 저 나중에 건물주 되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이 그러면 부동산법에 대해서 잘 아냐 하는데 전혀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건물주 되겠다는 해서 부동산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관심 있고 하고자 하는 거에 내가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사실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뭐 처음에 제가 인사말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서 우회전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으셨다면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좌회전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같이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방향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중간중간 궁금한데요. 체크해볼. 건물 네. 출신인지. 아니죠. 그냥 꿈이기 꿈이라고. 때문에 누구나.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자, 안정영 대표님, 차현희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한다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하고 싶다. 모든 청년들의 절실한 꿈일 텐데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실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요. 청년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대구의 20대에서 30대 청년 취업자 수는 36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5천 명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응원하는 대구 청년 취업 응원 카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구 청년 취업 응원 카드는 2021년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 대책 중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하나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사회 진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대구 행복페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이 궁금하시죠? 대구의 주소를 든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 모두 잘 챙겨서 신청해 보시고요. 일자리 한라인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